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2022년 노벨 화학상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연구 주제로 수상하신 세 분의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현지 시각 10월 5일에 스웨덴에서 노벨 화학상이 수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 분의 교수님께서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린 버토지 교수님,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르텐 멜달 교수님,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 계시는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유기합성법 개발에 대한 공로로 수상이 됐고요. 근데 이 세 분을 같이 살펴보면 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목이 집중되는 수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캐롤린 버토지 교수님은 지금 여성 과학자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은 두 번째 노벨 화학상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114개의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총 25개 화학상이 이제 2명의 수상자가 공유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총 8명의 여성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비교해보면 2배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는 굉장히 그 여성 연구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화학상, 노벨 화학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하신 베를린 버토지 교수님도 이러한 그 결과에 한 몫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생화학자인 프레더릭 생어 교수님이 1958년과 1980년에 노벨 화학상을 2번 수상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또 어떤 기록들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노벨상은 살아계신 연구자분들에게만 시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에 관련된 내용이 좀 우리에게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최연소 노벨 화학상은 누굴까 하고 찾아봤더니 1935년에 35세의 나이로 수상하신 프레데리크 졸리오 키리가 최연소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십니다. 참고로 이 졸리오 키리는 마리 퀴리의 제자이고 퀴리의 딸과 결혼하면서 마리 퀴리를 기념하고자 퀴리의 성을 자신의 성에 붙인 그러한 연구자이십니다. 그럼 반면에 최고령 수상자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2019년에 97세의 나이로 수상하신 존 굿이너프 교수님께서 최고령 수상자이십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이러한 노벨상의 영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들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교수님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이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번이 2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관심이 지목되는 결과를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샤플리스 교수님께서는 2001년에 의약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구조 화합물의 합성이 가능한 광학 활성 촉매 및 반응법을 개발한 공로로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사실 1901년부터 수여된 그 모든 노벨상 부분을 통틀어서 2차례 수상한 마리 퀴리를 비롯해서 총 5명만이 2번의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토지 교수님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또 한 명의 이 여성 수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쾌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께서는 노벨 화학상을 2번 받으신 그러한 교수님이 연구자분이 되신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재밌게 살펴봤었던 내용이 이렇게 이번에 수상이 되면서 굉장히 되게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봤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글귀를 몇 개 좀 긁어와 봤습니다. 2022년 노벨 화학상에는 클릭 화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개척하신 선구자 3명의 학자가 선정이 됐다. 물질의 작은 분자를 빠르게 결합하는 반응.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빠르고 쉽게 결합하는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인 클릭 화학이 결국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 올해 노벨 화학상은 어려운 과정을 더 쉽게 만드는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평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뒤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분자를 레고 블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런 각각의 원자들, 아톰들이 화학 결합을 하면서 이러한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양들도 우리는 빌딩 블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크게 개념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의 분자마다도 결국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또 이어주면 점점 더 큰 거대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들, 우리 머리카락처럼 눈에 보이는 이러한 큰 단백질들도 결국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이 분자가 분자끼리의 결합을 이어나가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큰 빌딩 블록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를 디자인하고 합성을 비교적 손쉽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분자 빌딩 블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서 쌓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몸 안의 기관이나 이런 친구들이 거의 공장처럼 24시간 계속 굴러가죠. 그러면서 아미노 애시드들을 계속 잘 갖다 붙이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또 만들고, 그러한 단백질이 또 올간도 만들고 우리 생명체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 화학상에서는 이러한 분자 빌딩 블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되는 기능적 형태의 화학인 클릭 화학의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노벨 화학상이 수여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로로 수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왕 이 베리샤플리스 교수님께서 수상을 하셨으니까 오늘 아주 짧게나마 이 베리샤플리스 교수님의 연구를 아주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요 다음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연이 바로 비대칭 유기촉매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벤자민 교수님과 함께 이 베리샤플리스 교수님의 2001년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만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베리샤플리스 교수님의 연구 업적이 더 잘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 짧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리샤플리스 교수님은 이전에 어떤 연구를 하셨었냐면 2000년도에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우리 주기율표에 여러분들 보시면 1족 원소, 2족 원소하고 이쪽에 할로젠 원소들, 그다음에 17족 원소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금속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금속을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금속 중에서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해서 한 가지 광학 이성질체만 합성할 수 있는 산화 반응을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반응을 비대칭 금속 촉매를 이용한 비대칭 수소화 반응과 비대칭 산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학 이성질체라는 말과 비대칭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왼손과 오른손을 보시면 이 왼손과 오른손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 왼손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여러분들이 거울에다가 비춰보시면 나오는 모양이 바로 우리의 오른손 모양입니다. 그림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여기를 엄지라고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은 굉장히 닮아 있지만 왼손과 오른손을 포개일 수는 없습니다. 포개 보시면 이쪽 엄지랑 이쪽 엄지손가락이 포개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만 이 둘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좌우가 왼손과 오른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이넨시오머, 광학 이성질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와 이 컴파운드, 이 두 화합물은 둘이 완전히 겹치는 똑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거울상에 비쳤을 때는 둘이 거울상에 비친 모습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러한 광학 이성질을 보이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효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도 화학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근과 감자랑 고기를 썰어서 카레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당근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감자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 커리 안에 있는 물질들을 물질 변형을 시키면서 화학 반응의 결과물로 카레라는 게 탄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카레를 만드는 화학 반응만 하더라도 고온으로 끓여 주셔야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찬물에다가 카레가루 녹인 다음에 당근이랑 감자 썰어 넣어서 아무리 저어도 우리가 원하는 카레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쉬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압을 준다던가 혹은 고온으로 반응을 끓여준다던가 혹은 강한 산이나 강한 염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혹은 금속 촉매를 넣어줘야만 화학 반응, 원하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아주 많은 화학 반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만 하죠. 37도를 올라가서도 안 되고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온도 변화도 굉장히 마일드 해야 되고요. 근데 몸 안에 각 올간마다 적정 pH가 있습니다. 위는 pH 2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위를 제외한 나머지 몸들은 보통 pH 5.5에서 8 사이를 유지해줘야만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마일드한 환경인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화학 반응은 스스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돕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효소입니다. 우리 효소는 보통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효소라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고등학교 때 학습하시거나 대학에서 일반화학에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효소를 보통 뭐라고 많이 배우시냐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몸을 90도 100도로 끓일 수가 없으니 37도에서 반응을 가기 위해서는 효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화학 반응 안에서 우리 이렇게 플라스크 안에다 화학 반응을 할 때에는 온도를 높일 수도 있죠. 근데 온도를 높여도 반응이 안 간다면 그때에는 촉매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텐데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인은 소비되지는 않으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원하는 화합물을 만드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촉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가 몸 안에 있으면 단백질로 있으면 효소, 그 다음에 뭐 금속이나 이러한 물질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촉매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이 물질,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 효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 하면 바로 이 광학 이성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내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효소가 뭐 수십 수만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야구 글러브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효소는 이 왼쪽 야구 글러브처럼 생겨서 우리 여기를 이제 레코그니션 사이트라고 하는데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단입니다. 그래서 야구공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 내 몸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에 이 왼쪽 글러브처럼 생긴 이 효소의 포켓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이 안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이 친구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광학 이성질을 띠기 때문에 즉 비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요 오른쪽 글러브처럼 생긴
이곳에 딱 들어맞는 어떤 여기 A라는 물질, 여기 B라는 물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요 오른쪽 글러브와 왼쪽 글러브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물질은 이 오른쪽 글러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구조 사이트에 맞지 않아서 반면에 왼쪽 글러브에만 딱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A가 왼쪽 글러브 포켓 안에 잘 들어가지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원하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고, 반면에 B라는 친구는 이 오른쪽 글러브엔 잘 맞지만 이 친구가 여기 왔을 때에는 반응 사이트, 결합 자리가 맞지 않아서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이 단백질과 같은 이러한 효소가 바로 이 비대칭성을 갖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실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금속 촉매는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는데, 이러한 금속 촉매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A와 B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께서 2000년에 하신 연구는 전이금속 타이타늄을 이용한 어떠한 금속 촉매를 만드셨는데, 그 금속 촉매가 바로 예를 들면 A는 인식하되 B는 인식하지 않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수소화 반응 혹은 비대칭적인 산화 반응을 개발하신 그러한 공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우리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글라이시돌이라고 하는 신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합성할 때에 바로 이 개발하신 광학 활성 촉매를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고혈압 치료제, 심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의약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구조 화합물, 왜냐하면 광학 이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성, 특수구조 화합물의 합성이 가능한 광학활성 촉매 및 반응법을 개발한 공로로 이때 당시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시게 됩니다. 이 수여는 저와 같은 유기합성을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감명 깊은 그러한 수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이후에 이 연구는 항생제나 고혈압약, 항염증약품, 심장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는 그러한 공로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리 샤플리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러한 훌륭한 연구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연구에 매진을 하셨냐면 바로 오늘 소개드릴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연구도 발견하시고 그다음에 확장하시고 응용하는 이러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로로 캐롤린 버토지 교수님, 그다음에 모르텔 멜달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동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이 클릭 케미스트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클릭 케미스트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용어, 이 개념은 2001년에 칼 베리 샤플리스 교수님께서 도입한 화학적 개념입니다. 작은 단위를 높은 연력학적 힘으로 결합을 시켜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화학을 우리는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릭 케미스트리가 잘 반응 결과를 얻으려면 이때의 반응은 모듈식이어야 하고, 우리 모듈식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낱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조립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모듈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의 범위가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율이 높아야 하고, 유해하지 않은 부산물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분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최종 컴파운드만 아주 깨끗하고 심플하게 얻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클릭 케미스트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클릭 케미스트리의 그 빌딩 블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응 3개 정도를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 우리가 따로 언급 없이 그냥 클릭 케미스트리가 뭐냐라고 아주 짧게만 언급을 한다면
가장 대표격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하는 구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릭 케미스트리 반응은 정말 매직 같은 마술 같은 말인데요. 정말 그냥 한 번에 우리 마우스를 클릭하듯이 한 번만 딱 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정말 반응이 쫙 일어나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안전벨트를 버클업 딱 끼우면 딱딱하게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는 그러한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유기합성 하는 사람한테 이보다 더 정말 매직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체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요 질소 3개로 이루어진 작용기를 우리는 아자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A라고 하는 분자에 이렇게 끝에 작용기가 아자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분자가 아무리 커도 B 분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삼중결합 탄소 삼중결합인 알카인만 가지고 있어주면 이 두 친구들은 카파 1가, 구리 1가 이온, 금속 이온을 촉매로 넣어주기만 하면 이 둘은 스스로 본인들을 잘 찾아서 바로 이 아자이드기와 알카인기가 우리 안전벨트를 버클업을 비행기에 있는 안전벨트 버클업을 바로 딸깍 하고 끼우듯이 바로 이렇게 트라이아졸이라고 하는 원소 5개로 이루어진 우리 5 멤버드 링이라고 하는데 요 5개의 결합각을 갖는 이러한 트라이아졸이라고 하는 요 화합물을 만들면서 여기는 질소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이중결합. 이 친구를 우리 트라이아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 멤버드 링, 오각형 링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이렇게 버클이 딸깍하고 껴지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합성을 우리는 클릭 케미스트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아자이드라고 하는 작용기와 이렇게 생긴 탄소 삼중결합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는지는 뒤쪽에서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에 앞서서 제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한 이 클릭 케미스트리의 특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 화학의 특성은 첫 번째로는 모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 분자, B 분자를 각각의 모듈로 봤을 때 A와 B를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A와 C 모듈을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 혹은 요 B에다가 D 이런 식으로 모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합성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클릭 케미스트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반응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매지컬하다, 마법 같다고 하는데 이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 조건이 너무 한정적이라면 우리는 그 반응을 여기저기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극성이 낮은 아주 특별한 유기용매에 온도를 120도까지 끓이면서 121도가 돼도 안 되고 120도로 끓여주면서 그 다음에 산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그 반응의 제너럴리티, 일반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하는 이러한 그 매지컬한 능력을 보여주는 클릭 케미스트리라면 그러한 제약을 다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조건 안에서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솔벤트 입장에서 보면 솔벤트 파라미터가 굉장히 둔감해야만 합니다.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즉 솔벤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무극성인 용매에서부터 물과 같이 아주 극성인 용매까지 어떠한 용매를 써도 반응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릭 케미스트리는 몸 안에서도 우리 생체 안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용매 매개 변수에 대한 둔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기 반응을 보내는데 이 A랑 B를 벨트로 묶는 이러한 그 클릭 케미스트리를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부가 반응이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A와 B가 만나는 이 클릭 케미스트리의 합성 일드가 낮으면 이 반응은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는 반응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제가 A를 뭐 그 화학 용기에 1kg만큼 파우더로 넣어줘야 되고 B를 3kg만큼 넣어줘야 내가 원하는 이 A와 B가 클릭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이 트라이아졸로 묶여지는 이 최종 컴파운드가 뭐 50mg만큼 얻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매지컬한 유기합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학적인 그 반응의 결과치, 그러니까 수득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야 우리는 그 반응을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를 50g만큼 넣어주고 이 친구를 50g만큼 넣어줬더니 이 친구를 뭐 98g만큼 얻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하이 일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용매 파라미터에 대한 둔감성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옥시즌과 물에 대한 둔감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유기 반응들이 있다면 유기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 생각엔 루이스 애시드와 루이스 베이스 사이에서의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유기합성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산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산염기를 정의 내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첫 번째로는 양성자를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이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은 염기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신 산염기의 정의가 바로 이럴 것 같습니다. 맞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은 개념으로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산염기에 대해서 배우실 때에는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마찬가지로 앞에와 같지만 양성자, 이 프로톤을 내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염기는 이 산이 내어놓은 프로톤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친구를 염기라고 하자. 아마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배우셨을 거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염기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염기가 내어놓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친구,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볼까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 각각을 우리가 보통 누구의 정의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입니다. 양성자를 내어놓는 물질, 대표적인 강산인 HCl,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대표적으로 NaOH, 이러한 물질을 산과 염기라고 정의 내리자라는 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를 내어놓는 친구를 산이라고 하고 이 산이 내어놓은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자라는 정의가 바로 브론스테드와 로리가 정의 내린 산염기 정의입니다. 브론스테드와 로리가 정의 내린 산염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산은 염산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수산화이온을 내놓지 못해도 이 산이 내어놓은 양성자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이죠. 이러한 암모니아는 산이 내어놓은 양성자를 받아서 암모늄이라고 하는 NH4+라고 하는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식에서 배우셨을 산염기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언제 들어보셨을 거냐면, 루이스는 옥텐룰을 만족하는 분자 구조 모형을 예측하실 때 루이스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이때는 우리가 꼭 양성자를 내어놓거나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물질을 루이스 염기, 그 다음에 이 염기가 내어놓은 전자쌍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친구를 루이스 산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루이스가 정의 내린 산염기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앞으로 여러분들 유기합성에서 보실 친핵체와 그 다음에 친전자체의 정의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러한 일은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아마이드 결합을 하면서 우리에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최종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아주 짧게만 들여다보면 아미노산에는 다양한 작용기가 들어있는데 그 한쪽에는 NH2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의 다른 한쪽에는 COOH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아미노산을 R1이라고 이렇게 써보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다르게 생겼을 수 있으니까 R2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가운데는 다르지만 양 끝의 작용기는 같습니다. 이 둘이 각각 두 개의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단백질이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는 이 중에서 아민기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고 다른 아미노 애시드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루이스 애시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쪽에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아미노 애시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바로 여기 있는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면서 수산화 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이 만나는 이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유기합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유기합성법에서는 항상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친핵 능력을 가진 친구, 루이스 염기죠. 그 다음에 이 친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내어놓는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 친구를 친전자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카보닐 카본이 이 탄소가 바로 대표적인 친전자체일 겁니다. 그래서 친핵체와 친전자체가 만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화학적 결합, 공유 결합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유기합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렇게 작은 분자인 아미노산에서는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백질 시퀀싱을 보시면 20개, 30개씩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아미노산 합성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분자량이 100, 200, 1000, 만으로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덩치가 커질수록 바로 이 친핵체와 이 친전자체가 효과적으로 만나면서 전자쌍을 주고받으면서 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일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유기 반응들은 우리 몸 안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다 이러한 옥시즌과 산소와 물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합성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합성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플라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A와 B를 잇는 이러한 유기 합성을 직접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제가 이 반응을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 친구는 헥세인이라고 하는 아주 극성이 낮은 유기 용매 안에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A랑 B를 잘 넣어주고 특정 온도도 잘 맞춰주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가 만약에 이 플라스크 입구를 닫지 않아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수증기라고 하는 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라고 하는 분자를 한번 살펴보죠. 물은 바로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소는 누군가의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 수증기라고 하는 물 분자가 아주 소량만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 A가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파일, 친 핵체가 B의 친 전자체를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물 분자도 여기를 같이 공격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원하는 요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산소가 여기 와서 붙는 이 화학결합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합성할 때 이 선을 하나 긋는 이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유기 반응은 그래서 산소도 차단하고 수증기도 없는 그러한 굉장히 잘 실링된 그러한 곳에서만 반응을 해야 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반응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산소랑 물에 대해 민감한 이러한 유기 반응들은 몸속에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에 민감한 반응을 도대체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반응이 우리에게 굉장히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된 이 한 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입체 화학적인 특징들, 오른쪽 글러브처럼 생긴 요 분자와 A라고 하는 이 분자는 절대 결합이 안 일어나고 왼쪽 글러브처럼 생긴 분자, 거대 분자와 A라고 하는 이 분자 사이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레지오 스페시픽하다 혹은 스테레오 스페시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위치 특이적이다, 그 다음에 입체 특이적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만 와서 붙는 이 친구랑만 반응하고 이러한 친구랑은 반응 안 하겠다, 혹은 요 A가 이쪽에 와도 반응 안 하겠다, 나는 여기에 올 때만 인식해서 반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반응 저 반응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딱 요 아자이드라고 하는 요 친구와 알카인이라고 하는 요 친구만 딱 둘이 인식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트리아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성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효과적인 반응을 하려면 아주 큰 열 역학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Thermodynamic한 driving for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미노산 A와 B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 싫은 반응이면 제가 온도도 높여줘야 되고 촉매도 써줘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반응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A와 B가 자석 N극과 S극처럼 그냥 근처에만 오면 알아서 탁 붙어주면 제가 굳이 온도를 올려주고 촉매를 써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힘을 thermodynamic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열 역학적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유기 반응에 대해서 요 결합이 잘 일어나려면 바로 이 열 역학적 추진력이 클수록 자발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 케미스트리가 잘 완성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아자이드랑 알카인이 만나서 트라이아졸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바로 터모다이나믹 드라이빙 포스가 굉장히 큰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근처에만 가면 자발적으로 바로 탁 붙어서 이러한 오각형의 링을 만드는, 오각형의 고리화합물을 만드는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리액션 프로덕트가 얻어져야 됩니다. 딱 하나의 화합물만 얻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자이드랑 알카인을 넣어주면 무조건 트라이아졸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4멤버드 링도 만들어지고 4각 링도 만들어지고 3멤버드 링도 만들어지고 뭐 6멤버드 링도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런 부산물 없이 바로 이 트라이아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성물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얘를 매지컬한 반응인 클릭 케미스트리다 라고 이렇게 특성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갖는 화학 반응을 직접 이제 반응을 시키려면 실험적인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실험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출발 물질과 그 다음에 시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자이드라고 하는 물질, 이 아자이드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삼중결합, 탄소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알카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 이거를 그 매지컬한 심플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반응은 이러한 스타팅 머테리얼, 출발 물질이 굉장히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매를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혹은 용매를 사용했다면 그 용매는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에서 반응하고 나면 반응 다 끝난 다음에 물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날려버릴 수가 있죠. 우리 물 보글보글 끓이면 수증기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물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로 끓여주면 물은 쉽게 제거되는 용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 컨디션, 반응 조건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다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의 수증률이 물론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증률이 100%가 되는 반응은 굉장히 희박하고 수증률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90%가 넘는 수증률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수증률을 갖더라도 10%의 부산물이 생겨나죠. 이 부산물을 분리하기 어려우면 이 반응은 우리가 클릭 케미스트리로 쓸 수가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응 조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얻어진 이 최종 컴파운드가 굉장히 쉽게 분리되는 순물질로 분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합성을 하고 나면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방법, 예를 들면 크리스탈리제이션, 결정화해서 순물질을 고체로 투르륵 떨궈서 필터해서 얻거나 아니면 디스틸레이션, 증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분리가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높은 원자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즉 내가 넣어준 만큼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상 클릭 화학을 유기합성을 실행을 해야 할 때 전제되어야 할 반응 조건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대표적인 클릭 케미스트리가 바로 제가 아까 소개드린 아자이드와 탄소 3중결합인 알카인이 만나서 트라이아졸을 만드는 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아자이드와 알카인이 만나서 사이클, 그러니까 그 고리화합물을 만들죠. 아까 트라이아졸과 같은 이러한 고리화합물을 만드는 이 반응은 반드시 카파 1가라고 하는 금속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줄여서 카파 AAC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가 금속
일가 구리금속과 그 다음에 알카인, 그 다음에 아자이드가 만나서 고리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반응은 구리를 촉매로 써서 아자이드와 질소 3개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죠. 아자이드와 탄소탄소 3중결합인 알카인이 만나서 오각고리인 트라이아졸을 만드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그 다음에 키네티컬리, 그러니까 동력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반응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어나냐면 1몰만큼의 아자이드와 알카인이 만나서 트라이아졸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가 50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이 내용은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반응이 위치 선택적이고 특정 구조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반응은 구리를 넣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 촉매를 넣어주면 10의 7승배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1000만 배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 1가 이온을 용액에 살짝만 넣어주면 반응이 굉장히 페이버러블하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클릭 반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오각고리 구조인 트라이아졸은 어떠한 또 장점이 있냐면, 이게 일단 한번 이 친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친구는 산화 반응이나 산가수분해 반응에 대해서 안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각고리가 만들어만 지면 이 친구는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고 하는 거대 분자에 이렇게 생긴 트라이아졸과 그 다음에 거대 분자의 끝에 탄소 말단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자에다가 카퍼 1가를 넣어줘서 클릭 리액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게 A라고 하는 구조의 이렇게 생긴 트라이아졸이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컴파운드 안에는 A와 B가 연결되는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이때 만들어진 트라이아졸,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질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산에 의해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친구가 끊어져 버리면 이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트라이아졸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구조체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 친구가 끊어져 버리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 버클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클릭 리액션 반응을 조금 더 화합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물질의 말단기의 작용기에 이렇게 아자이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물질의 작용기 말단에 이렇게 알카인, 탄소 3중결합이 들어있고, 이 친구가 구리 1가랑 만나면 이렇게 트라이아졸이라고 하는 오각형의 링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R1과 R2가 하나의 분자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반응의 전체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실제로 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떠한 반응 조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R1과 R2가 이렇게 근처로 붙을 수도 있고, 이 탄소를 하나 건너뛰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1과 R2가 요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 나오는 조건과 하나만 만들어지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걸 이제 레지오 셀렉티브하다, 위치 선택적이다, 혹은 그 다음에 스테레오 스페시픽하다, 입체 지역 선택적이다, 입체 선택적이다, 이런 식의 차이를 좀 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물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의 순물질을 얻고 싶기 때문에 주로 구리 1가를 촉매로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안으로 조금 더 분자 수준에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돌면서 이 반응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트라이아졸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구리라고 하는 촉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에 리간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촉매 모양을 하고 있고요. 촉매는 반응이 다 끝날 때를 보면 처음에 넣어줬다가 사이클을 쭉 돌다 보면 여기 촉매가 붙어 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서는 이 촉매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R1과 R2가 트라이아졸로 붙는 이런 최종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고 이 구리 리간드는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넣어주고 사이클을 돌면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졌지만 이 친구는 다시 회수가 되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알카인과 아자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이 탄소-탄소 3중결합 알카인이 먼저 구리금속 촉매 표면에 이렇게 붙습니다. 착화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이 두 번째 분자에 있는 이 아자이드가 근처로 다가오면서 이 아자이드가 가지고 있는 질소의 이 전하가 이 알카인과 구리 사이에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질소와 이 탄소 사이에서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체로 육각형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는 이 구조체로 있고 싶지 않게 되고요. 그쵸. 여기가 지금 불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정한 구조체인 이 오각형 트라이아졸 구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촉매는 떨어져 나가면서 최종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이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hermodynamically, 그 다음에 kinetically favorable한 반응이다. 열역학적으로도 동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 알아서 이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그러한 화학적 반응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기용매 말고 물에다가 이 컴파운드랑 이 물질을 A, 이 물질을 B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 물질, B 물질, 그 다음에 촉매로 구리 1가를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물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손쉬운 합성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구조체이지만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한 두 가지의 경우가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소개된 구조체에서도 아자이드, 질소 3개로 이루어진 작용기인 아자이드와 탄소-탄소 3중결합인 이러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양으로는 이렇게 오각형인 트라이아졸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반응도 당연히 클릭 케미스트리의 좋은 예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탄소-탄소 3중결합을 가지고 있던 이 화합물 자체에 이미 고리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최종 생성물이 고리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플로린도 포함되어 있는 이 반응은 우리가 다양한 이제 의약품 합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응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명명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자이드와, 그러니까 덩치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DIPO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덩치가 벌써 많이 커졌죠. 그렇지만 우리 다른 작용기는 아무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탄소-탄소 3중결합만 있다면 이 두 친구는 구리 1가만 넣어주면 알아서 이렇게 트리아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릭 케미스트리의 매력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 구조체가 덩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트라이아졸을 만들 수 있는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클릭 케미스트리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한 유기반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메커니즘을 다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까지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개념에서의 이 유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그 친전자체와 친핵체와 친전자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공유결합을 만드는 이 유기화학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물이나 산소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오늘 소개드린 이 클릭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반응은 동력학적으로, 그 다음에 동역학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이 큰 특징 하나만으로 이 둘만 들어있다면 주변에 어떠한 구조체가 있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요 딱 하나의 프로덕트만 아주 깨끗하게 얻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 클릭케미스트리의 묘미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힘줘서 말한 이 클릭케미스트리 어디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소개드리는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젤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분리법에서 2D 젤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뭇가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평평한 이러한 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셔야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고분자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분자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분자량이 몇십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이제 효과적으로 잘 합성을 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안에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친핵체와 친전자체 사이에서 전자를 넘겨주면서 친핵체와 친전자체 사이의 이 화학결합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만 이렇게 큰 젤 전기용동 판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선을 하나 긋는 이 일이.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할 이 친핵체에 아자이드를 넣고 그다음에 친전자체에 알카인을 넣어주면 이 반응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예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물이나 신약물을 개발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신약 구조체가 엄청 복잡하게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고도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뭐 여기서도 뭐 N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반응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러한 의약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의약품을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약을 만들고, 우리가 약국에서 손쉽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그 효과가 좋은 약을 사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의약품들이 전부 다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야구 글러브와 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효소에 이 부분에 이제 약이 바인딩하면서 약효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구조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 구조를 정말 합성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유기화학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화합물이 점점 덩치가 커질수록 이 친구를 우리가 분자량 1000, 10,000, 10만 이렇게 커진 약품을 효과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를 잘 합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매지컬한 유기합성인 이 클릭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요 새로운 결합, 그래서 이 친구 분자와 이 친구 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이 클릭케미스트리가 항상 의학 합성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아주 심플한 유기합성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는 나노기술이나 재료화학이나 뭐 고분자 합성이나 바이오 고분자 합성 뭐 이런 친구들에 계속 다 쓰일 거라는 이 말들이 결국은 다 같은 얘기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클릭케미스트리는 어디에다가 쓸 수 있냐면, 이 연구는 제가 이제 석사 때 약 10여 년 전에 했었던 연구인데, 이 PDA라고 하는 파란색
색깔을 갖는 공액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 공액 고분자에다가 하나에다가는 요 알카인기를 넣고 다른 한 구조에다가는 요 아자이드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구리를 만나게 되면 구리 이가에 아스코빅 애시드를 넣으면 결국 구리 1가가 만들어지는데요. 구리 1가를 우리가 넣어주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서 클릭 케미스트리가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구리만 넣어주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이 트리아졸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이 구조체가 아주 예쁘게 잘 쌓여 있다가 이 친구가 만나려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견고했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색변화를 겪는 그러한 센서를 개발을 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합성된 구리가 들어있지 않은 알카인과 아자이드만 들어있던 이러한 고분자는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구리 1가만 넣어주기만 하면 구리 1가를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색변화를 빨갛게 겪는 이러한 육안으로 구리 1가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면 PDA라고 하는 이 용액은 다른 메탈이 있을 때에는 계속 파란색을 잘 띠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클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트리아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색을 잘 띠고 있다가 구리를 넣어줬을 때에만 클릭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면서 트라이아졸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빨갛게 색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구리 금속 검출 센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겠고 주요 사용처는 말씀드린 대로 거대 분자를 손쉽게 합성할 때에 이 클릭 케미스트리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1시간가량 소개해드린 이 클릭 화학 수상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노벨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의 업적이 주로 쉽고 간단한 물질을 이용해서 신물질을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표적암 치료제라고 하는 특정 구조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구조체를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합성법을 개선하는데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평화, 복리 증진, 그리고 과학에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노벨상의 의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 상을 수여한다라고 위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클릭 화학과 생체 직교 반응은 화학을 기능 중심의 인류 중심 학문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기에 더없이 이상적인 학문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 이러한 굉장히 합성이 어려운 난제, 합성을 해결하는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매지컬한 반응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후에 이 클릭 케미스트리라는 걸 활용하면 어떤 곳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제가 예시드렸던 이러한 예시뿐만 아니라 어디다 또 합성을 요 클릭 케미스트리라는 합성법을 응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요 응용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